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사이에 심한 균열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낙연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질을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지난 1일 긴급하게 소집된 고위 당정청 회의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살벌하게 붙었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원에 따르면 이날 분위기는 고성이 오갈 정도였고, 이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마도 밤늦게까지 전화로 싸움이 붙었을 거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 이날의 앙금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당과 정부가 충돌이 생기면 대개 청와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를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뒤에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더 문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관료들의 데이터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조정하기 전에 민주당이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조정해야 될 것을 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아주 안쓰러운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난 1일 이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먼저 고위정책회의를 하고 난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낙연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케이 하지 않은 것까지 선별, 보편 지원 다 하겠다고, 협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끝나자마자 홍남기 부총리는 작심하고 반박글을 올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눈물을 흘렸느니 흘리지 않았느니 절제되게 표현했다. 지금 국민들 앞에는 지금 당과 정부가 도대체 콩가루 집안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능력한 청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의 이 갈등은 정말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올린 글에 나온 이 말. 자, 어쨌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종이도 던지고 했다는데 이번에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자,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홍남기 부총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하는 겁니다.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들이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는 또는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그 지시를 어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말은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들이박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까지는 못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경제부총리 홍남기를 비판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급박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 전면에 프론트 라인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태년 원내 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홍남기 부총리가 비판했지만 이낙연과 홍남기는 친한 사이입니다. 홍남기를 경제부총리에 추천한 사람이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였습니다. 홍남기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이낙연 대 홍남기의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도 자기와 친한 홍남기지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를 3월까지밖에 못하는데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치고 나가고 나도 다 돈 좀 뿌리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보다는 본인의 대권욕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게 집권여당인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만한 정권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의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경질론 파문이 커지자 오늘 오후 홍 부총리의 사퇴는 본질이 아니다. 재정을 확보하는데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퇴 진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홍남기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만둘 때가 됐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재부 편에 서서 당뇨들, 관료들과 당 사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일 날 있었던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1일 고위 당정 논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 당일 오후 갑작스럽게 당이 요청해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국회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공매도 금지 연장, 4차 재난지원금 등이 안건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측 참석자들 그리고 정부 참석자들이 오후 5시쯤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부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남기와 김상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건데 홍남기가 듣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두고 홍남기, 김태년, 고성이 오고 갔다는 게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와 김 원내대표가 살벌하게 붙었다. 살벌하게 붙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협의 때는 종이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친 말도 서슴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 주변에선 협의를 하나도 못한 채 밤늦게까지 치고받았다. 헤어진 뒤 전화로도 언쟁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론도 없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낙연 대표는 대표 연설을 하면서 협의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불쑥 던진 겁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작심하고 페이스북 반박글을 올립니다. 자,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즉각 사퇴를 거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페이스북에 드린 말씀은 숙고하고 절저하되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공직생활 중 들은 가장 격조 있는 연설이었다. 다만 정부와 다른 이견사항이 정부 부처들에게 확정된 거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에서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홍남기도 뚝심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낙연과 홍남기는 친한 사이입니다. 이 이낙연 대표가 연설로서 앞장섰지만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기재부 때리기에는 앞장서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남기 부총리를 경제팀 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주례보고에 배석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 이낙연 총리가 2018년 11월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전히 가까운 관계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김태년과 김상조가 뒤에 있는 것은 아닐까? 자, 홍남기 부총리는 지지지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지지지, 알지자에 그칠 지자 세 개입니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 묘한 말입니다. 지지지지. 이 표현을 써가면서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이미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습니다. 해달라. 이 사표를 가지고도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민주당에게 한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반감이 크다고 한 관계자는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청와대에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 어쨌든 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제일 맞뜩 차는 건 김상조 정책실장이다. 교수 출신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재부 관료들의 데이터나 이론에 압도당한 느낌이다. 결국 기재부에 질질 끌려다닌다. 자, 일단 이 김상조 실장은 청와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이를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무리 봐도 홍남기 발언 무엇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사람들은 여당 대표와 경기도지사에게 반박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 아무튼 홍남기 혼자서 지금 다덤벼들어 싸우는 형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